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을 잘 끼고 있고요. 영상을 보니 전원주택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강변에는 대저택도 보이고요. 강 건너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을 보니 생활 편의 시설도 제법 잘 갖춰진 곳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주 멋진 하늘을 날아 주택을 향해 가고 있고요. 바로 저 주택입니다. 2층 구조로 된 주택이고요. 이렇게 벽돌과 목조 주택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원주택입니다. 정남향판이다 보니 햇살도 잘 들어오고요. 앞쪽에는 데크를 뽑아놔서 테라스처럼 이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쪽 방향으로 돌면 텃밭도 있고요. 상추며 고추며 제법 크다 보니 여러 가지 작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에서 딱 봐도 2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돌아보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상면을 알고 계시나요? 양평 읍내와 매우 가깝습니다. 양평 읍내가 바로 다리 건너에 있다 보니 마트며 병의원이며 편의시설을 모두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보다는 못하겠죠. 지금은 주변에 차를 세우고 주택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에 전원주택이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요. 여기 주택은 남한강 뷰가 나오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물론 남한강 뷰가 나오면 무척 선호하는 주택이겠죠. 매각 물건은 과연 남한강 뷰가 나올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나는 길은 국유지 법정도로입니다. 이렇게 사유지 경계를 표시해 둔 곳이 많이 있고요. 이곳에 하나둘씩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주택이 오늘 보실 주택이고요. 밭, 임야 등이 많고요. 나름 괜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집과는 시멘트 블록으로 토지 경계를 잘 표시해 두었고요. 그 외 경계는 목조 울타리로 작업을 해 두셨더라고요. 들어가는 길에는 정원수가 있고요. 빈집으로 있었지만 잘 가꿔진 것을 보니 글쎄요, 아무래도 사람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현관입니다. 주변은 목재로 데크를 잘 해 놓았고요. 이쪽으로 해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LPG 가스통이 보이네요. 이쪽이 주방쯤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문은 보일러실인데요. 2층 구조로 잘 뽑아져 있네요. 와, 여기 보면 하늘에서 봤던 것보단 제법 큰데요. 텃밭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고 2층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처음에 양봉을 하시나 했지만 작은 아궁이였습니다. 여러분 아궁이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에 솥단지를 올리고 밖에서도 요리를 했을 때 썼던 곳 같습니다. 그럼 주택 앞쪽으로 가볼게요. 아직 계량기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로 벽면을 만들었고요. 앞쪽 방향으로 밭과 약 1m 정도 높게 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1, 2층 모두 데크로 앞쪽을 빼놓으셨고요. 현관문 쪽 반대쪽에서 봐보겠습니다. 울타리가 살짝 휘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들어오는 현관 쪽 정원수와 조명까지 작업해 놓은 것을 보니 처음에 이 집을 지으셨던 분은 많은 애착을 두고 집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니 현관을 들어오면 전실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 기둥과 벽체는 벽돌로 지었지만 통나무 집처럼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지붕과 외벽은 목재로 마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캠핑 의자가 나와 있고 신발도 보니 여기서 쉬시고 거실 창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럼 뒤쪽 텃밭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해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정남향판에 가리는 것이 없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관 앞쪽을 둘러보면서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둘러보니 이 집은 참 괜찮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괜찮은 집일까요? 그럼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 토지로 나와서 보면 이렇게 약 1m 정도 기초공사를 해서 높여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매각 물건을 한번 볼게요. 경매 번호는 202-타경 374399고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3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이고요.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가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에서 3번 유찰됐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매각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양평 읍내입니다. 여기가 서울 송파고요. 위례 신도시 분당이죠. 이쪽 송파에서 경기도 양평까지 서울 송파 양평 간 고속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는 양평에서 서울까지 빠르면 1시간,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진짜 막힐 때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도로가 나아진다면 더 빨리 가겠죠.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이 흘러서 한강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위성사진인데요. 바로 매각 물건이 있고요. 양평 읍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지나가지만 경의중앙선 전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양평 읍내를 접근하려면 바로 이쪽으로 올라타서요. 이렇게 국도를 따라서 양평대교를 건너면 바로 양평에 도착합니다. 약 10분, 15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드론 사진이고요. 바로 매각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남한강이 있고요. 여기는 대저택을 짓고 있습니다. 강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땅값이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곳이 양평대교입니다. 결국 이쪽을 통해서 양평대교를 건너서 양평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병원과 의원, 그리고 마트 등 편의시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들이 있고요. 여기에 전원주택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을 지으려고 대지를 닦아놨네요. 대지는 120평, 건물은 43평, 2층 주택이고요. 1층은 34.61평, 2층은 8.47평입니다. 이렇게 1층에 데크로 해놨고요. 1층 건물이고요. 여기가 2층 건물입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고요. 여기가 텃밭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1층에 방 하나, 2개가 있네요.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있고요. 여기는 거실 겸 주방입니다. 화장실은 이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에 부부욕실,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면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서 이용하셔야겠죠.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요. 하지만 열리지 않는 창문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열리고요. 이쪽에 열리겠네요. 여기 위치가 화장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안방 창문은 이쪽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남향입니다. 그리고 2층 여기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복도 정도 되겠네요. 바로 여기 위치겠죠. 이 부동산은 토지가 약 120평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5,870만 원. 주택은 2층 구조로 된 벽돌 구조의 기타 지붕, 목조 지붕입니다. 1억 6,1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감정가는 4억 2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2월 6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임차인이 계세요. 장땡땡님이신데요. 이분은 현재 임차권 등기를 하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점유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입일자가 2015년 5월 8일, 확정일자, 배당 요구까지 하셨어요.
결국 낙찰되면 낙찰자가 낸 돈 가지고 2억 5천을 받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이분은 2억 5천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해서 바로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그 돈을 받고 이분은 나가셨죠. 그리고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1억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을 뺀 1억 7,900원 인수죠. 인수입니다. 결국 1억에 낙찰받아도 우리는 최소 1억 7,900이 들어간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주택 임차권 등기한 내용을 보면 2억 5천이죠. 그리고 이분은 주민등록을 2015년 5월 8일 날 했고 점유는 2년 뒤인 2017년에 하셨어요. 여기도 이상하죠. 근데 더 웃긴 것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5월 8일에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임대차 계약이 작용하는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를 보면 2022년 11월 30일 여기죠. 주택 임대차 계약은 2019년입니다. 어쨌거나 빠르죠. 그래서 이분은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언제냐. 전입일이 빨랐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로 발생되냐? 아닙니다. 이때는 임차인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 등기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경매 기입 등기도 그렇고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등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 맺고 소유자랑 손잡고 등기를 할 수 있죠. 그건 일반적인 임차권 등기고요. 이거는 법원에 강제적으로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되고요. 임대차 기간의 만기가 도래돼야 돼요. 그러니까 2년 계약했는데 2년 끝나기 전에 나 나가겠다. 보증금 달라. 근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기각되죠.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한 뒤에 전입 및 점유, 이게 바로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 여러 가지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령이 나거나 하면 또는 학교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사를 갈 수 있죠. 자,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등기가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법원 문서를 임대인이 받지 않으면 등기까지 더 시간이 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덕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도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를 받지 않으면 함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절차상에 일부러 받지 않으면 시간이 늦춰지겠죠.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2023년 7월 19일부터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 이 조건이 성립할 때 집주인이 법원 문서를 받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임차인을 더 보호해 준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법원에서 발행한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경매 사건 번호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나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도 나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임차권 등기자라는 것도 나오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신청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비고란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양수받았음. 그러니까 임차인의 이 금액을 대신해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돈을 여기서 받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인접 토지, 채무자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대요. 아, 이거 큰 타격이 있는 물건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바로 여기가 매각 물건이고요. 여기가 국도입니다. 여기가 사도고요. 지금 이 분홍색이 앞뒤로 막고 있는데요. 이게 경매를 당하고 있는 소유자의 토지입니다. 바로 출입구가 여기인데 여기 토지가 소유자 거예요. 그럼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길을 터줘야 될까요? 그 규정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차가 들어갈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행만 가능하게 해주면 됩니다. 불편함이 있겠죠. 뒤쪽으로도 소유자 토지입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그럼 이거를 그냥 버릴까요? 이 부동산을 꼭 갖고 싶다면 반드시 이 소유자를 만나서 이 토지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골치 아프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경매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이분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썼냐? 바로 이 빨간색 부분, 여기 해당 필지에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여기는 아니죠. 실제로 여기에 계약을 하고 이 필지는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로 임대차 권리가 미치는 이 토지만, 주택만 경매에 나온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다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물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물건이고요. 임차인이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고요. 구상권을 청구해서 2억 7천 정도가 배당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1억에 낙찰받아도 1억 7천 정도는 인수예요. 결국 이 물건은 최소 2억 7천 정도 이상의 낙찰받아야 인수되는 게 없다는 거겠죠. 아무리 낮게 낙찰을 받아도 차액은 인수한다. 이 점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이 물건은 통행은 가능하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 추가 비용은 집주인과 매수 의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가 되고 안전장치까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낙찰받았다가는 진입도로를 정말 눈치 봐가면서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골치 아프네요. 이 물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시세 봐볼게요. 시세는 여기 토지고요. 지금 감정가는 평당 214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요. 토지만 보면 농지와 임야 구분 없이 약 50에서 312만 원 평당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적으로만 봐도 대지만 15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0평일 때 1억 8천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1억 4천, 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하지만 이 금액은 무시. 왜? 2억 7천 정도가 청구돼 있고 나머지 배당 못 받는 거는 인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2억 7천 이상 되는 물건이에요. 이 점 참고하세요. 자, 토지만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여기고요. 전이 17만 원, 자투리 작은 땅이었고요. 여기는 100만 원, 임야예요, 임야. 밭은 105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20년 뭐 이때는 다 1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요. 23년에는 평당 230만 원도 있습니다. 뷰가 확보되니까 그렇겠죠. 여기 보시면 최고가가 312만 원, 뭐 거의 200만 원대에 지금 매각이 되고 있고요. 토지 시세는 상당히 잘 형성돼 있다. 거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봤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권리 분석도 해봤고요. 시골주택은 토지의 통행 문제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물건을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재산의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만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임차인도 어찌 보면 보증금을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결국 빌려준 돈은 다시 받아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큰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막 빌려주나요? 아니죠.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과연 내가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고 빌려줄 겁니다. 어쨌거나 이 주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서로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제 더위와 함께 장마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